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역대 최고로 보상 가격이 풀렸다고 나왔잖아요. 네. 제가 또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좀 알아봤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을 측정하는지 좀 구체적인 그런 과정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지역요인, 가로 조건, 적금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약 한 8개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걸 제가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땅값의 기준은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 땅값이 비싼 거예요. 사람이 없어. 땅값이 싼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이 토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새 보면 법원 경매, 공매, 뭐 아파트가 언제 얼마에 거래됐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참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참조해서 그 가격보다는 제가 경험상 조금 한 1-20% 정도 그런 경우가 상당 부분 많지 않나라고 저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높게 측정이 아니죠. 낮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주변 거래가에 산정해서 보상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가격에서 10% 20% 정도는 빠져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변가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저렴하게 측정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변호사님 보좌하는 현장 다니면서 느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상금이 너무 적으면요,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요. 시간은 곧 돈이거든요. 협의율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그 가격보다 너무 또 과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기타든가 과한 예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나라에서 그렇죠. 아니 뭐 받아보면,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받으려면 뭐 많이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님들이 개인의 일을 많이 할까요? 국가 측이나 사업 시행자 측의 일을 많이 할까요? 국가 측이나 사업 시행자 측에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국가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의 그 감정을 감독하는 또 감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번 정부에 약 3배에서 5배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감정평가가 협의할 때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해요. 수용 재결할 때 2명이 해요. 이의 재결할 때 2명이 해요. 행정소송할 때 1명이 해요. 총 몇 명이 했죠? 8명이 했어요. 근데 8명이 한 게 다 틀려요. 만약에 정확하다면, 그것이 객관적이라면 1명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누군가는 소극적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감사가 확인을 한다 이거예요. 누구 눈치를 볼까요? 아니, 토지 보상 대상자들은 어머니 아버님 저기 보상 내가 신경 써서 열심히 해드릴게요 하고 그분을 볼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데는 앞으로도 볼 일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하셔야 되는데 본인 같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정당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0%나 일정 부분 이상 넘어가면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왜 당신이 기존 감정평가와 다르게 이렇게 많이 해줬냐? 그러면 감정평가사님들한테는 불편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면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은 원래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의 제기라고 행정소송을 그렇죠. 물론 어디 가나 알박기도 있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왜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을 할 때 많이 됐냐? 저는 풍선 효과라고도 조금 봅니다. 왜? 여러분 전매제한 아시잖아요.
공공개발에서는 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전매 제한부터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LH 사태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 경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LH를 보고 학습됐습니다. 국민들이 봤잖아요. 야 저기다가 저렇게 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그거 학습시켜놨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벌었어요? 그들이 가장 많이 벌었어요. 공기업이 돈 버는 데입니까? 그렇게 측정된 토지 보상 금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지방토지수용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결, 행정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A가 저에게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통보해 줬어요. 얼마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국가법에 공공사업에 보면, 공익사업에 보면 총 3번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문용어로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1차 협상, 2차 협상, 최종 협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수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돈을 1차 협상 때 아까 1차, 2차, 3차 말씀드렸잖아요. 1차 협상 때 수용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때때로 담당자들이 제 경험에 의하면 아유 뭐 그거 저 이의재결 행정해봐야 얼마 안 올라요. 그 시간에 땅을 사세요. 더 올라가니까. 월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회유와 설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찾으러 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유보한다는 얘기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그걸 안 적으면 이건 없던 일이에요. 더 이상 2차 협상, 3차 협상 못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의를 유보함을 쓰고 보상금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의재결을 가실지 행정소송을 가실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습하고 하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도 이열치열 뜨겁게 또 간단하게 그늘 밑에서 운동도 하시고 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 보상은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